여러분들이 이제 왕이 살고 있는 성, 왕궁, 이제 보통 이제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 주변에 어떤 땅들, 이렇게 숲이 울창하잖아요. 그쵸? 예. 그 성 부근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성 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울창한 그 안에 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숲에는 늙은 보리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샘이 하나 있어요. 자, 요 문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왕이 살고 있는 성, 왕은 누구예요? 남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남성이 살고 있는 성은 뭐냐면 성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해요. 모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건물,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나라, 그다음에 나무, 성,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여성, 모성을 상징해요. 여성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로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과 관련되잖아요. 특히 이제 대지, 땅, 이런 것들도 나무, 숲, 이런 것들도 다 모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성의 특징은요, 우리가 엄마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의 엄마를만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모성이라는 거는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성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 중에는 담는 자, 담는 용기. 아, 그러면은 항아리요? 네, 맞아요. 항아리. 항아리 속에 무언가를 담아놓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발효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어떤 담아내는 것. 그 다음에 옹달샘, 여기도 이제 샘이 나오는데요. 옹달샘 같은 거, 그 다음에 호수, 바다, 물, 이러한 것들은 다 모성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물 속에서, 바다는 왜 그러냐면은, 바다 속에 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무엇이 다 담고 있어요? 바다가 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에서 이런 것, 그 다음 모성, 그 다음에 땅, 땅도 그렇죠. 대지, 대지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성이 살고 있는 성, 플러스 나무, 나무가 울창한 숲,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요.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이 늙은 보리수, 보리수 나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리수 나무는 우리가 이제 보리는 벼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예, 울창한 숲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나무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자, 보세요. 성이 중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의 가장 중심에 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궁이 있다, 뭐 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안에 깊숙한 울창한 숲의 가운데의 나무. 보통 이렇게 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죠.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곳은 이제 중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나무 중에서도 가장 중심된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세계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그드라실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샘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 부근의 이 울창한 숲이 의미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우리 정신, 전체 정신의 어떤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분석 심리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의식을 외부라고 외부 세계라고 한다면 내면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내면, 그 정신의 세계를. 그래서 정신의 깊은 곳을 말할 때 중심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의 가장 커다란 존재, 자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숲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샘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주는 샘물이 있는 그곳에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의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품속에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 시원한 샘물가도 이제 모성을 상징하는데, 어, 아이가 여기서 논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걸 상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세요. 아이는 언제 가장 행복해 보여요? 엄마의 품에서 놀 때. 그쵸? 엄마가 이렇게 바라봐 줄 때, 엄마가 내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늘 나를 돌봐줄 때 가장 행복해 하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마 대신에 누구랑 노냐면 황금공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놀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저는 베개를 가지고 놀았어요. 어머, 저는 이불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제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그러시면 알 거예요. 아이가 이불을 너무 애착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이불을 그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잠을 잔다든가, 베개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잔다든가, 아니면 인형을. 그래서 그거는 꼬질꼬질 더러워지고 더러워지고 때가 가득 차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스스로가 버리기 이전에는. 그죠? 그런 것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황금공을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공주에게 황금공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공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이렇게 동그란, 이제, 지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게 둥근 원이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전체성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황금은 노란 빛깔을 띠잖아요. 황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은 황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황금의 색이 노란 빛을 띠고 있다라고 그래서 셀프의 색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꼭 노란색이 셀프의 색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서 핏기가 없고 병색이 많이 짙어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얼굴이 누렇게 떴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야채가 초록 색깔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죠? 노란색, 갈색으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노란색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황금 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황금 공이라는 건 어떤 영원성, 이 변치 않는 어떤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시절을 경험했지만 아이는 영원히 엄마 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떼어놓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예. 이제 그런 순간을 어쩌면은 이 동화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숲과 나무와 샘과 황금공이 다 상징하는 게 다 모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성의 품 안에서 이 막내딸은, 막내 공주는 충분히 담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황금공은 이제 엄마를 대신하는 모성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물이, 샘이, 그 다음에 나무가, 숲이 다 해주고 있잖아요. 시원함을 제공해주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렇잖아요? 예,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공은 엄마를 대신하는 모성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황금공은 뭐예요? 위니컷이 말하는 중간 대상.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인형이라든가 베개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거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졌을 때 엄마를 대신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엄마를 느끼잖아요. 안정감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